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강의 때 배운 강종선 이야기, 무트로 시집간 강종선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남편이 이렇게 종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사랑합니다. 당신을 평생도록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하죠. 종선이가 여기 그러면 서약해 주세요. 기록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죠. 기록할 기자가 나옵니다. 종선의 남편이 자기의 그 말을 기록하더라.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은 뭐죠? 일기죠, 그죠? 그래서 날일자만 쓰면 일기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맹세만 한다고 해서 그게 지켜집니까? 옛날 사람들은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술집에 나가서 술만 마시고 여자들만 밝히니, 자, 몸기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종선의 남편이죠. 그러면 이 사람 누굽니까? 일본 순사죠. 이렇게 일본 순사가 몽둥이를 들고 때리고 있죠. 성질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렇게 몽둥이를 맞으면서 성격 개조까지 당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고칠겠자, 그 정신부터 고쳐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지배만 당하지 하면서 일본 순사가 이 종선의 남편을 때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 순사, 일본 경찰 모자를 쓴 사람이 종선의 남편의 성격을 고치려고 하더라. 고칠 개. 뭐 개선하다 이렇게 하면 좋게 고치는 것이고, 그죠? 개량하다, 어질량자. 그릇에 밥이 수북하게 있는 모습. 그릇에 밥이 수북하게 있으면 사람이 어지러진다 했죠. 그래서 어질량, 개량하다 이렇게 하면 좋게 고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이제부터 돌변합니다. 점점 종선이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성이 뭐지? 그 유명한 강씨지? 강씨 고집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하면서 막 구박합니다. 자, 종선은 여자. 그러면 이 사람은 종선의 남편은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여자를 집으로 하나 들여야 되겠다. 그게 바로 첩이거든요. 첩을 들여야 되겠다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날생자를 썼습니다. 태어나다 했던 날생자. 생겨나는 것, 날생자. 자, 그래서 날생자 앞에 여자를 쓰면 종선의 성을 가지고 굉장히 괴롭히고 있죠. 그죠? 강씨라는 성. 그래서 성씨 할 때 성자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 그 종선의 남편의 그 마음은 성품을 알만하죠. 그죠? 처음에는 잘해주겠다 해놓고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해놓고 이렇게 마음이 변해버렸으니 그 성품 또한 아주 못된 성품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생겨난 것, 그게 성품이에요. 뭐 좋게 생겨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품성 할 때는 마음 두 개 이렇게, 그 다음에 날생자 이렇게 쓰세요. 자, 쓸 때는 잘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쓴 것 같은데 점 두 개 해놓고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생자. 작을 소자는 중간에부터 먼저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종수는 그래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할 수 없겠죠. 자기의 외모가 너무나도 못생겨서 그렇나 싶어가지고 양의 탈을 뒤집어서 누구? 종선, 여자. 이게 정말로 강종선의 그 성실을 나타내는, 그 강한 인내의 마음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강시성을 나타낼 때 이 강씁니다. 다시 한번 더. 양의 탈을 쓴 여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죠?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강 할 때 성강, 강종선 할 때 강은 이 글자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오는 새로운 글자들을 조금 배우고 또 다른 글자 넘어갈게요. 자, 이것은 옛날에 배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질 때, 그죠? 새는 둥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가 둥지 안에 들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서쪽을 뜻하는 선역 서자가 되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뚜껑이 있는 바구니입니다. 뚜껑이 있는 바구니. 자, 시골 가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잘 볼 수 없으니까 한국 민속촌에 한번 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술병 모습을 보고 그죠? 당유자를 만들었는데 이건 닭의 모습은 아닙니다. 술병의 모습인데 사람 술 마시는 모습과 닭이 물 마시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단지 닭의 뜻이지 술병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종선은 어떻게 자기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뚜껑이 있는 바구니를 통째로 머리에 이고 뛰어다닙니다. 종선은 여자니까 여자 써져 그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매 가꾸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편이 새로운 첩을 들이려고 하니까 자기도 질세라 자기 몸을 가꿉니다. 양의 탈을 써보기도 하였고요. 양의 탈을 써보기도 하였고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허리를 이렇게 잘록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할 요자입니다. 몸매 가꾸는 일은 중요한 것이다. 뚱뚱하면 남편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겠죠. 그죠? 그러나 결국 종선의 남편은 종선을 쫓아내고 새로운 첩을 들입니다. 자, 여기에 지붕 아래에 있는 이 여자는 첩입니다. 첩. 첩도 이 집에 들어오려고 애를 썼겠죠. 그죠?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차지하니 이 집을 차지하니 얼마나 편안해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집 안에 여자, 즉 엄마가 있으면 편안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엄마가 일을 하러 집에 나가버리면 아이들 엉망됩니다. 그리고요. 엄마가 집에 계시면 조그만 아이들은 편안해합니다. 집에 엄마가 안 계시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여자가 지붕 아래에 있으면 편안하다. 자, 그 다음 첩으로 들어온 이 여자는 그죠? 어디 위에 책상 위에 서서 새로운 안내자라고 자기가 막 자기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내 안내를 받아라. 그래서 하인들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다? 나무는 책상이더라. 책상은 나무로 만들죠. 그래서 나무 목자는 책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다 할 때 이걸 씁니다. 뭐 묘안이 있다 할 때 이걸 쓰겠죠. 그죠? 그래서 쫓겨난 남편은 그죠? 쫓겨난 남편은 뭘 하느냐? 자, 일본 순사들은 옛날 일본 사람들은 그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돌멩이가 너무 질이 좋아가지고요. 산에 있는 그 돌멩이 다 캐갔어요. 지금도 보면 산이 막 캐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돌멩이를 캐기 위해서 이렇게 산을 깎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는 일본 순사들이 이렇게 산을 깎아서 돌멩이를 캐갔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자, 입구자는 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입이 아니고요. 돌석자에서 배웠듯이 이 네모 돌이죠. 돌을 그죠? 돌이 바로 물건인 거예요. 돌을 쌓아가지고요. 쌓아가지고 이렇게 둔 거예요. 하나하나 골라서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죠? 자, 다음 글자. 종선은 저기 산에서 캐어내온 이 돌들을 그죠? 돌들을 낳아서 나르면서 어떻게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떤 그 마차의 칸에 이렇게 싣고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구역에 싣고 있더라. 어떻게? 돌멩이를 싣고 있는데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품질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분하여 싣기 때문에 구분하다, 구별하다 할 때도 이 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구역 내에 마차의 짐칸에 싣고 있기 때문에 구역이라는 글자 들어갑니다. 뭐 도봉구 또는 강동구 또는 강남구 할 때 구 많이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쓰고 입구자 3개, 돌멩이 3개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마차칸 마무리 하세요. 자,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종수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창과자죠, 그죠? 이게 창과자, 창모자. 지난번에 한번 배워본 적이 있는데 창머리 모습 그대로 뾰족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머리도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종순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그냥 역삼각형으로 그죠? 아주 반쪽이 되었습니다. 여기 잘 안 나와있지만 몸은 갈라졌어요. 몸이. 자, 다시 한 번 더. 고기 육자는 육달월 해서 달월자처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달은 달월자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사람의 몸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몸이냐? 종순의 몸입니다. 종순이가 결국 아기를 낳았던 것이죠. 쫓겨날 때 이미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몸이 이렇게 반쪽이 되었다는 것은 몸을 가르고 아이를 낳았다. 요즘에 제왕절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얼굴은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창처럼 뾰족해졌다 이겁니다. 왜? 살이 빠졌겠죠. 그 종순이가 마차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다니면 되지 않는데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통자예요. 정말 다니면 안 되는데도 다니는 이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단일 통자예요. 그래서 종순이가 아기를 낳고 몸조리도 해야 되는데 바로 자기 혼자서 벌어먹고 자식을 키워야 되니 바로 아기를 낳자마자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아들은 그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머리가 똑같이 종순의 머리처럼 삼각형처럼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나타내었고요. 이렇게 종순이 낳은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놀면 어떻게? 나만 알겠죠, 그죠? 나만 알기 때문에 뜻이 나자이든 나 영어의 I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 아는 종순의 아들이 되었던 것이죠. 자식들은 두루두루 형제간들과 집의 식구들과 같이 커야지 혼자 크면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이게? 마을이겠죠. 마을 밖에서 그죠? 이 마을 밖에 들판에서 혼자서 놀고 있죠. 이렇게 혼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은 덜입니다. 덜. 마을 밖에서 놀고 있는 종선의 아들 이름은 서열이.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게 야당이라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죠? 야당은 들판처럼 본 지역이 아닌 바깥 지역에서 일하는 정치를 하는 그런 당입니다. 그래서 야당이라는 덜 야자를 쓰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차를 타고 산에 있는 그 채석장에 도착한 종선은 또 머리 위에 돌멩이를 나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멩이 하나를 머리 위에 이고 나르지만 종선은 2개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끼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선이 나오겠죠, 그죠, 여자. 그 다음에 일본 순사가 뭐하고 있습니까? 있지, 니, 산, 세 이렇게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왜? 그 개수에 따라 돈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나르기 위해서 돌멩이를 2개 머리에 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셀 숫자입니다. 수학할 때 이 숫자죠, 그죠? 수학.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돌멩이 하나 묶어놓고 그 다음에 돌멩이 하나 더 얹고 새끼줄로 마무리해서 묶고 여자. 그 다음에 일본 순사, 세고 있는 순사. 그래서 셀 숫자가 탄생했던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완전히 강종선은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는 조선의 그 마을을 감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왜? 일본 순사는 자꾸 꼬시겠죠. 이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조선 사람들 감시하는 일 좀 해라. 돈 더 많이 줄게 라고 꼬십니다.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던 종선은 그대로 따라 합니다. 볼까요? 경찰 모자를 쓴 누구? 엄마. 이 엄마는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어미 모자를 썼습니다. 강종선의 여자의 그 몸이 그죠? 엄마의 모습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미 모자를 쓰고 거기에다가 경찰 모자를 하나 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그죠? 매일 날일자 써서 매일 동네를 감시하는 그런 첩자 노릇을 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첩자 노릇을 한 종수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하겠죠. 남편한테 쫓겨나서 억울해. 조국을 팔아먹어서 억울해. 너무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한탄스러워서. 그래서 그 흘린 눈물이 큰 바다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흘린 물방울, 눈물이 누구? 일본 순사 모자를 쓴 종선, 엄마가 된 종선. 그래서 이게 바다 해자입니다. 바다를 이룰 정도였다. 그리고 보세요. 다르게 해석을 하면 엄마가 이건 몽둥이나 회초리죠. 그죠? 엄마가 몽둥이나 회초리를 들고 자식을 때리면서 그 교육시키면서 흘린 그 눈물이 바다를 이룰 정도였다.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한자 해석도 잘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혼자 그렇게 지내던 종선은 이제는 반성을 하여 그죠? 첩자 노릇도 하지 않고 또 다른 데 시집을 가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색다른 또 시집을 갔으니까 더 잘생긴 아들 낳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새끼줄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꼬았는데 꼬여있는 새끼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탁 끊어버립니다. 왜 끊어버렸을까요? 그 다음에 또 새끼줄을 한번 또 이어봅니다. 이렇게. 왜 새끼줄을 끊어버리고 또 다시 잇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새롭게 태어난 그 아들이 그죠? 그 아들이 자기의 그 신분을 잊은 채 말을 듣지 않고 공부를 잘 안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창고에 있는 새끼줄을 가져와서 종선이가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 혈통에서 그죠? 이렇게 대가 이어져서 내려오는데 그걸 끊어버리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끼줄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이렇게. 그러면 그 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자, 새끼줄을 이어서 사용해야 된다. 끊어버린 새끼줄은 이어서 사용해야 한다. 10개. 그래서 뭐 개통이다 이런 말에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 물론 이 아이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그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끊고 이은 그 새끼줄을 보여주면서 너는 손자다 이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난 그 손자다. 그래서 너는 중요한 인물이니 공부 열심히 하고 행동 바르게 하여라 이렇게. 그래서 손자를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열개자 이렇게. 위에 하나 빠졌네 그죠? 그러면 봐봐요. 아들을 계속 이은 그게 손자죠 그죠? 잘 보세요. 아들을 계속 이으면 손자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어느덧 세월은 흘러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런 할머니 종선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떨어질 줄, 땅에 닿을 정도 있고, 그죠? 허리가 이렇게 2단계, 3단계로 굽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팡이도 이렇게 짚고 있으니까 그 머리카락이 땅에 닿을 정도였다. 미치더라, 이거 미치더라. 땅에 미치더라, 이렇게. 뭐, 급제하다, 이렇게 하면은 뭐, 과거에 닿다, 미치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 붙다라는 그런 거 됩니다. 자, 그래서 할머니가 된 종선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할머니가 된 종선은 놀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또 이렇게 옷감을 짜고 있습니다. 옷감은 실로 꼬아서 만드니까 실사자를 쓰면 되겠죠, 그죠? 실사는 줄도 될 수도 있고 새끼줄도 될 수도 있고 비단도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짠 배를, 그죠? 비단이겠죠. 배도 되고요. 배를 1등급, 2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 할머니가 된 종순이가 이렇게. 그래서 실을 이렇게 짠 배를 1등급, 2등급으로 매기고 있으니까 바로 등급할 때 급자가 됩니다. 등급할 때 급. 그래서 또 더 세월은 흘러서, 그죠? 따뜻한 남쪽 나라에만 살던 그 종순이가 베개를 베고 있고요.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있고요. 사람이죠, 이렇게. 이건 뭐게? 이불이겠죠, 그죠? 이불. 남녘병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종순이가 따뜻한 남쪽 나라가 그리워서, 그죠? 따뜻하게 해지려고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쪽이 그립더라 해서 남녘병. 남녘병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있는 종순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은 집의 모습이에요. 요것은 언덕의 모습이었지만 요것은 집의 모습, 지붕까지 있는 집의 모습, 기퉁이를 보고 난 글자고요. 그 다음에 점 두 개는 얼음 덩어리라고 했죠. 그러면 집 주위에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고드름 같은 것이 이렇게 맺혀 있으니까 춥게 지내면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병의 뜻에, 그죠? 이런 글자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집이 있고요. 집 주위에 얼음이 있으면 병이 걸립니다. 감기 걸리겠죠? 자, 그래서 병의 뜻으로서 이 글자 사용합니다. 그러면 결국 파란만장하게 산 그 종선이는 결국 병이 들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얼음 덩어리 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남쪽이 그리운 남녘병자. 자, 결국 이렇게 글자를 많이 바뀌면서, 그죠? 병을 얻었기 때문에 병자입니다. 자, 그래서 병을 얻은 이 종선이가 누워있는 이것으로서, 그죠? 글자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그 어떤 여자의 삶에 의해서 이런 글자를 배워봤는데, 물론 이 이야기는 뭐 재미가 없죠, 그죠? 재미가 없는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한자를 배우면 그런 일반적으로 그냥 막 설명하는 것보다야 조금은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재미있든 없든 이야기를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또 한자를 그림 위에 써서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완벽하게 글자를 쓰라고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지, 그죠? 재미있으라고 지어내는 건 아닙니다. 글자 기억 잘 하라고 지어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강의를 또 청취하다 보면, 그죠? 또 더 좋은 이야기를 또 제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세요.